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황교안 등 떠밀려 종로 출마. 김무성이 버리는 카드로 이제 써먹는 거죠. 그동안 오랫동안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석방 대신안을 지금까지 봐왔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황교안을. 드디어 뭐 이때쯤 황교안이가 종로를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쓰는 이유가 이제 미래한국당,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놨죠. 미래한국당을 박파들로 다 채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천에서는 박파들 다 쫓겨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박파들이 어디로 갑니까? 박근혜 신당으로 갈 수 있죠. 그 못 가게 미래한국당을 박근혜 친박들로 다 이제 옛 친박들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지 한번 달아본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 배지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지 한번 더 달기 위해서 미래한국당 여기로 가겠죠. 여기 다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배지를 한번 더 달려면은 비례대표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박근혜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김무성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자, 이때쯤에는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제, 지금 당장은 나오실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김무성이, 자, 그러면은 황교안이 여기서, 이쯤에서 버려도 되겠다. 종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낙연이 있죠? 황교안을 거기다 나가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에드벌룬으로 띄워놓은 게 누굽니까? 이낙연, 황교안을 띄워놨습니다. 자, 띄워놓고 계속 이낙연을 앞세우게 해서 여론을 그렇게 형성을 만드는 거죠. 이낙연을 계속 앞질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계속 이긴다. 한국당을 이긴다. 이렇게 어떤 에드벌룬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낙연도 대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이낙연, 문재인, 민주당, 황교안, 제1야당 이렇게 해서 둘 지지율을 가지고 문재인이 항상 한국당을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뇌 의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로가 이제 이낙연하고 황교안하고 예를 들어서 붙어요. 붙으면은 황교안이 지는 게임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문재인이 이길 거 아니에요? 황교안을. 그걸 모르느냐? 김무성이 알죠. 지는 게임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하고 손잡고 내각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이기는 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무성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탄핵을 정당화시켜야 되고 박근혜하고 싸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워야 돼요. 총선에서. 자, 이 김무성은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것도 그냥 쇼만 했습니다. 통과되면 좋죠. 어차피 총선 후에 연정할 텐데 문재인하고. 자, 여기서 충분히 버려도 되겠죠. 임쯤 되면은. 그런데 황교안이는 자기가 거기서 죽는 줄 알면서 왜 갈까요? 작년 초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황교안이 대표될 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이야는 허수아비다. 김무성의 아바타다. 그리고 한국당은 총선 후에 내각제한다. 그리고 황교안한테는 공천권이 단 1도 없다. 그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공천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 여러분 제1야당이 자기 공천권을 어떻게 못해서 스스로 안 되는 데 가서 떨어져 죽는 그런 제1야당 대표 봤습니까? 그런 야당 대표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비례대표로 가겠다. 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겠다. 이래 가든지 나는 제일 좋은데 어디 가장 좋은 데 가서 그냥 당선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자기는 어디 가도 박근혜 대통령만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죽는 거야, 얘는. 황교안이가 뭐 고향이 어딥니까? 어딜 나가서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와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죽는 겁니다. 그걸 김무성이 알아. 그래서 이양 지는 거 종로에 가서 그냥 져라.
황교안이 어디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계시면 되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김무성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까 연구하다가 이제는 지금까지 뭐 장구한 것이 황교안이가 했습니까? 황교안이가 장구한 것이 아니고 김무성이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석방이 되시나 안 되시나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한국당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고 황교안이 이때 좀 그냥 나가서 그냥 장렬하게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죠.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야권 통합, 이건 뭡니까? 하태경, 혁신통합의 정신호, 통합신당 위기설 일단락. 이게 뭔가 하면은 하태경이면 이제 유승민이죠. 유승민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은 이 누굽니까? 황교안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했나 보죠. 하태경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종로 가면은 황교안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구나 아는 거죠. 거기에 황교안은 좋다고 가는 거고.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옵니다. 이게 좌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감성을 제1야당 대표가 싸워야 되는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건 누가 다 쓰겠습니까? 이거요. 좌파들이 하는 거고 뒤에서 김무성 세력들이 황교안을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 안 되죠. 문재인 심판, 예? 이 뭐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 뭐 이런 걸 내걸어야지 좀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빼앗긴더라도 보면 옵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호 하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7일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험지 출마를 선언한 지 35일 만이다. 다만 황 대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공천관리위원회 등 내부 압박이 못 이겨 등 떠밀려 출마하는 모양새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로서는 종로 출마를 망설이는 사이 불거졌던 리더십 위기와 겁쟁이 이미지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야, 제1야당 대표가 언론들이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쓰는 거 보면은 언론들도 황교안을 제1야당 대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종로 출마 결심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내가 어떤 행보를 하는 게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통합신당 관련 조직과 기구를 만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봅시다. 제1야당,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인 보셨나요? 그런데 유승민만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종로에 출마해서 나는 대표 자리도 내놓고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이런 야당 대표 봤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종로 출마 지연 사유는 보수 통합론이 고리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 우유부단하다는 등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 유성이 모든 것을 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 지금 한국당 보십시오.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모든 사람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이파들이죠. 옛날 김무성과 이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박파들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계기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도 좋고 김무성도 좋고. 자, 우리 국민들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당을 찍어주는 순간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 내각제, 연정 바로 들어갑니다. 자꾸 지금까지도 마치 한국당을 찍어주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우매한 국민들이 쏟고 있는데요. 제발 깨어나야죠. 이게 바로 그냥
누굽니까? 자, 보세요. 한국당이 아무리 이겨봐야 120석 얻습니다. 120석 얻어가지고 뭐 합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기존 한국당 유승민하고 다 같이 합치면 120, 30석 되죠. 지금까지 뭐 한 거 있습니까? 유승민당하고 합쳐서 뭐 패스트 트랙을 막았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쇼만 했죠. 계속 하는 척. 총선 후에 마찬가지죠.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각제 바로 해서 의원 내각제 하면 뭡니까? 이 김무성 총리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배신자 딱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김무성이하고 탄핵 세력이잖아요. 얘네들은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얘네들은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당만 유일하게 우파 정당입니다. 나머지는 다 좌파 정당이에요. 좌파 정당. 한국당 좌파 정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쏘시면 안 돼요. 한교안은 계속 지금까지 김무성 아바타 노릇만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지라론을 하실 때 김무성이 얘기했죠. 가서 머리 깎아. 아침에 가서 이렇게 삭발식 하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 트랙이 국회 바쁜 와중에 색소폰 부세요 하니까 뭐예요? 바로 색소폰 불잖아요. 불교계 이런데 육포 누가 보냈을까요? 한교안이가 그거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교안 이름만 빌어서 그냥 슬쩍 아마 보내는 겁니다. 실수로. 그러면 누가 다 욕 얻어먹어요? 고의 실수죠. 고의 실수. 한교안이 다 덮어쓰는 겁니다. 그게요, 다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개헌된 다 김무성의 꼼수 정치입니다. 김영삼한테 배운 꼼수 정치예요. 김영삼이 좌파였어요. 김영삼이 좌파가 4명을 키워놨죠. 손학규, 이재호, 김무성, 홍준표. 요 4사람은 우파 가면 쓴 좌파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좌파들하고 손잡고 뭘 합니까? 진정한 우파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탄핵시켜버려요. 진정한 우파 정치 누가 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니까 바로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 좌파죠. 김영삼이가 되자마자 우파 정치를 말살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정치를 하니까 바로 탄핵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구하고 손잡고? 좌파들하고. 자, 총선 끝나고 뭐 한다 그랬어요? 문재인과 손잡고 내각제 한다니까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저 한국당을 열심히 밀어줘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게 하자. 자, 가장 우매한 국민들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결단 오로지 내목, 압박 때문에 종로행, 비판 일추. 자, 이번 결단은 오로지 내목입니다. 압박 때문에 종로행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날 기자회견도 황 대표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를 추궁하는 데 집중됐다. 공관위에서의 최후 통첩이 종로 출마 결정의 계기였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당내 의견이 정말 분분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자, 이런 언론에서 질문하는 게 이미 얼마나 이 한교안을 정말로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공관위에서의 최후 통첩이 종로 출마 결정의 계기였느냐? 이게 뭡니까? 당 대표한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교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무성 아바타였고요.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교안이 대선 제주에는 그냥 애더블룬이다. 저거는 거품이다. 총선 끝나고 나면은 한교안은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 자, 여기서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떨어지면은 한교안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도 김무성이 한 번은 더 써먹을 겁니다. 뭘 써먹느냐? 자, 김무성이한테 지금 배신자 딱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 한교안한테 찌넘겨야 됩니다. 옛날에 박지원이 탄핵 때 뭐 40명 준비됐습니다 하고 김무성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뛰는 게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한교안한테 뜨는 게죠. 사실은 탄핵 때 내가 그거 한 것이 아니다. 한교안이가 앞에 나서서 다 그거 탄핵했다. 탄핵 딱지 떼는 거죠. 한교안이만 죽을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교안이가 이제 배신자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김무성이는 이제 완벽하게 한교안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면 한교안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 가면은 한교안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예언해 놨어요.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한국당이 우파 가면을 다 쓰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순간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 계기가 반드시 있고요. 내각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늘이 진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